집안에 뭐 좋은 일들이 있으신가 봐요. 야, 뭐 박수 소리가 여느 조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제가 그 전 시간에 했던 부분하고 연동이 돼서 세이지와 소통에 대한 부분을 연동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하십니까? 네. 이야, 진짜 행복하세요? 네. 아, 여기 광신자 집단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웬만해서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오프닝상 뭐 말씀 한번 드리면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동네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뭐 자녀분들 다 키우시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동네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합니다. 예,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이들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이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부르짖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고민하지 않고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더 적나라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로또 가끔 사시죠? 로또 당첨자의 100억 이상의 당첨자들을 5년 동안 조사를 해봤어요. 5년 동안 반드시 바꾸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첫 번째로 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100억 이상 로또가 딱 당첨이 되면 첫 번째로 바꾸는 게 자동차를 바꾼답니다. 자동차 뭘로 바꿀까요? 티코로 바꿀까요? 마티즈로 바꾸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뭐 좋은 차로 바꾸죠. 자, 두 번째 뭘로 바꿀까요? 뭘 바꿀까요? 집을 바꾼답니다. 반드시 집을 바꾼답니다. 집을 완전히 바꿔버린대요. 그럼 세 번째는 마누라 아니면 남편을 바꿔버린답니다. 반드시 세 가지는 반드시 바꾼답니다. 그런데 이 로또 당첨의 80%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표현해서 이 세 가지를 바꾸는데 5년이 지나서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몇 프로가 행복하다 그랬을까?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무도 없어요? 1%요? 7.6%를 제외한 92%죠. 93%는 다 불행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니네요. 돈이 아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신 우리 마흔 가족분들은 전부 다 얼굴이 행복해 보이세요. 예, 왜? 돈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 농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에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돈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소통을 내적인 부분에 대해 있어서 행복 또한 결정하시는 겁니다. 행복 또한 결단하시는 거예요. 행복 또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부터 행복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시는 건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집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써가고 있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 내가 내부적으로 너무 소통이 잘 안 되고 너무 연약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신과의 소통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외부적인 소통이 연결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순서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건데, 일반적인 기업체 강의나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의뢰한다 그러면 뭐만 요구를 할까요? 두 번째만 요구를 합니다. 무조건 남과의 소통만 저한테 강의를 해달래요. 아닙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닙니다. 소통은 스킬이 아니에요. 자세고 태도고 결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세이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부분도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스피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세이지를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의 소통 도구입니다. 그렇죠? 스피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핵심 요소를 세 가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근대에서 영국 근대사, 미국의 근대사, 그리고 한국에서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어떤 게 요소가 가지고 있나,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봤더니 뭐였죠? 첫 번째가 쇼트. 쇼트는 뭡니까? 짧고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센스입니다. 센스는 뭐죠?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그렇죠. 원래 뜻은 재치, 상식 뭐 이런 건데 감성적으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솔트입니다. 솔트는 뭐냐면 인상적으로 얘기하라. 뭐죠? 예시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자, 쇼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결론부터 핵심적으로 전달하셔야 됩니다. 미소와 칭찬을 통해서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소통을 함과 동시에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일단 전화 드리고 찾아뵌다고 했을 때 좀 부담이 많이 되셨죠? 아무래도 뭐 세일즈를 하러 온다니까. 그러시죠? 전 막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럼 어떠죠? 일단은 수긍을 하죠. 얘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럼 저는 그때 긴장을 확 떨어뜨려 줬습니다. 뭐죠? 방문 목적을 밝혀주는 거죠. 제가 오늘 찾아뵌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진 확신과 소신, 특별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정보들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차후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은 제가 정보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으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1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뭐죠?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그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조건 막 찔리기 시작하죠. 화장품 뭐 쓰고 계세요? 마임 써봐 막 이러면서 계속 방패하면 찔리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아주 옷을 여는 방법은 바람과 태양이라고 했을 때 바람이 여는 확률보다 태양이 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솝우화에서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렸을 때 쇼트도 결론부터 얘기하고 부연 설명하고 짧고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명확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습성. 이게 스피치, 세이지 스피치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센스는 뭐냐면 3년 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우리 마인 가족분들 아시는 이제 텔레마케터 아시죠? 무지하게 전화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마케터인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전화로 하는데 1년 연봉이 넘는 자매가 입니다. 그 자매 둘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갔어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화로 어떻게 이렇게 수입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분들이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자, 얼굴이 어때? 얼굴이 이뻤을까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영혼이 맑아요. 예. 근데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자, 전화로 하는데 목소리가 이뻤을까요? 예, 생각보다는 이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다고 합니다. 예, 기술을 한 거에 의하면 그냥 목소리는 평범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특출난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기술이 뭐였을까요? 이 센서와 연결됩니다. 뭐냐면 풍부한 감성적인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써줬다는 거죠. 자, 뭐냐면 이 상품은 지금 기능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신데 지금 하세요. 좋아요. 하세요. 지금 하세요. 자, 이런 표현보다 선생님, 혹은 사장님, 혹은 과장님, 이 상품은요 우리 자녀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자녀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겁니다. 자, 무슨 얘기죠? 형용사와 부사를 써주는 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소와 칭찬에서 칭찬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혹은 과정과 행위로 칭찬해 주십사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솔트는 인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소금이다. 소금이 뭐죠? 짜다라는 거잖아요. 솔트는. 근데 짜다라는 건 뭐지? 인상적인 거죠. 인상적인 메시지를 남겨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예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혹시 나훈아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르시겠네요. 제가 봤을 때 나훈아 씨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훈련받고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일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기자회견장에 150명의 기자가 모였는데 150명의 기자가 모였는데 한마디도 질문을 못 던지고 2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훈아 씨에 대한 루머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기자회견 딱 열었는데 자, 솔트 들어갑니다. 나훈아 씨가 딱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나는 국민 여러분께 꿈을 파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팔아? 자,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격이 완전히 달라지죠. 가수 정도가 아니라 자기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군가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선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인 가족분들은, 매니저님들이, 지점장님들은 본인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 그냥 화장품 팔아. 만약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면 진짜 화장품 팔이 쟁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해서 컨설턴트 혹은 컨설팅을 하는 뭐 또 다른 어떤 표현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세이지라는 얘기를 거의 안 썼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맥주는 제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해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전 시간도 말씀드렸죠. 이젠 세이지를 내려놓고 헬퍼가 되십시오. 도우미가 되시라니까요. 도우미. 자, 솔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나훈아 씨가 먼저 딱 선포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꿈을 파는 사람이다. 완전히 격을 확 높이죠. 자, 두 번째, 센스를 건드립니다. 뭐죠? 자, 김선아 씨 건드리지 마라.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럽니다. 뜬금없이. 자기랑 전혀 관련도 없는 여자일 수도 있는데 그 탤런트 이름을 거론을 해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게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김모양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놔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김모양 그녀도 제발 부탁입니다. 놔주세요. 뭐죠? 감성을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감성을 건드려요. 자기를 호소하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떻게 하죠? 갑자기 탁자에 딱 올라가더니 바지를 딱 잡더니 내가 벗으면 해결이 될까요? 딱 이럽니다. 그럴 때 어떤 기자놈이 벗어라! 벗어라! 이런 놈이 있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내가 벗으면 해결이 될까요? 그럴 때 벗어라! 벗어라! 이런 놈이 있을까요? 그 또라이죠, 또라이요. 예를 들어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기자가 벗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벗어라 하는 순간에 본인도 파렴치범이 되고 본인도 굉장히 추악한 놈이 되기 때문이죠. 나훈아 씨는 철저히 그거를 찌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스킬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말하는 목소리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온몸으로 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들도 지금 저한테 소통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죠? 눈으로 소통하고 계시고요. 미소로 소통하고 계시고요. 손으로 총천하고 계시고 뭐 재밌다 이러고 눈도 껌뻑거리시고 고개도 끄덕대고 이게 다 소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온몸으로 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스킬은요. 온몸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말로서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손 한번 잡아보주는 것도 최고의 소통일 수 있습니다. 이 솔트의 의미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계속해서 연동이 돼서 가족 내에서 직장 내에서도 비즈니스 하시면서 연동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이 메라비안 묘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입니다. 심리학자이긴 한데요. 사일런트 메시지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고요. 그 각각의 영향력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뭘까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반드시 내용이 필요하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4초 동안은 말을 섞습니까? 아니잖아요. 표정과 미소만을 보고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4분 동안 뭘 섞습니까? 말을 섞죠. 말을 섞는데 뭘 섞어요? 내용을 섞고 그 다음에 섞는 게 목소리를 섞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가? 목소리가 너무 희한하고 이상하다. 여러분 약장사들의 목소리 어떻습니까?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저 대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아르바이트 지금은 없는데 지하철에서 신문 돌리는 거, 신문 파는 거 있죠. 중앙이나 동아일보, 진짜 스포츠 신문 있습니다. 잘 나오죠. 제가 잘 팔았어요 그때도. 네, 잘 팔았어요 그때. 아르바이트로 그때 당시 그 많은 돈 벌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중앙이나 동아일보, 내일자, 스포츠 신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문이 팔립니까? 안 팔리죠. 신문을 파는 사람의 이미지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딩감을 타는 거죠. 자, 중앙이나 동아일보, 이거 막 빨간 신문 보여주고 막 빨간 거 막 스포츠 신문 빨간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뭐 중앙에는 막 이렇게 리듬을 타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낮고 느리고 뭐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그런 맥락인 거죠. 자, 그래서 목소리가 중요하죠. 그럼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려면 자, 예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좋은 분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마임 화장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영광인데요. 너무 긴장된다고 옷을 위에는 쫙 차려입었는데 운전하고 딱 들어와 보니까 밑에 만약 그럴 리는 없지만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눈빛이 좀 이상해져요. 네. 밑에 양복을 안 입고 왔어요. 만약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뢰감과
호응을 계속 가지면서 강의를 청취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복장도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그걸 바디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바디랭귀지는 6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미소, 표정, 제스처, 자세, 복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목소리는 발음이라든가 음의 고저, 말음의 빠름과 늦음, 뭐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S 법칙 뭐죠? 쇼트, 센스, 솔트입니다. 뭐죠?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얘기하라.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형용사 부사를 이용해서. 솔트는 뭐였죠? 예, 인상적으로 얘기하라. 솔트. 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라. 이 부분 이해되십니다. 자, 기본 합법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 예스봇 합법은 최고의 합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 한 가지 합법을 뽑으라 그러면 예스봇 합법이 최고의 합법입니다. 자, 이런 거겠죠. 아, 상품은 너무 좋은데 돈이 너무 비싸다. 미안해. 나중에 할게. 자, 여러분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스봇 합법이 나오시면 제일 좋죠. 자, 예스봇 합법은 그냥 총칭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정으로 들어온 것을 긍정으로 받아서 다시 긍정으로 나가는 건데 반드시 반론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정을 받아서 긍정으로 내보내는, 부정을 받아서 긍정을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야, 이거 뭐 좋긴 한데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해버리시는 거죠. 무조건 인정을 해버리시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이 반값이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단지 하나, 기능이 좀 떨어지겠죠. 역할이 떨어집니다.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제품을 드시는 이유가, 상품을 드시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돈을 아끼시기 위해서 드실 거라고 한다면 안 하시는 게 맞죠. 차라리 원하신다고 하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돈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인정을 해주고 반드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자, 이래서 저는 예스봇 합법을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합법 중에 최고의 합법으로 뽑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침묵 기법은 뭐냐면 최고의 화법 중에 하나는 또 침묵 기법입니다. 자, 결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 어떠세요? 상품 괜찮으시죠? 계약 내용 괜찮으시죠? 자, 결정하시죠. 라고 했을 때 한번 3초에서 5초 동안 가만히 한번 계셔 보십시오. 자,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최고의 클로징 기법 중에 하나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약장사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끊김없이 계속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빨리 하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싼 거예요. 빨리 하세요. 지금 하세요. 여기 하면 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으면 말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말을 더 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설득하는 어조는 말이 느리거나 저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맥락입니다. 예. 자, 프렌 합법은 뭐냐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P가 포인트고요. R이 리즌, E가 이그젠플, 포인트. 그래서 주장하고, 이유 달고, 사례 달고, 주장하고.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관계를 주장하고, 이유 달고, 사례 달고, 주장하고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밥 주세요. 나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이게 프렌 합법입니다. 뭐죠? 주장하고, 이유 달고, 주장하는 거죠.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게 최고의 합법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세일즈적으로 클로징 할 때도 이 프렌 합법을 주장하시고, 주장하시고, 이유 달고, 사례 달고, 주장하시고, 이 화법을 하나로 계속 넣어서 스크립트를 만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 합법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시와 비유에 대한 부분이죠.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공에서 나왔던 예시, 이런 부분을 아마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스토리로 사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화법. 자, 목소리는 뭐 2가지인데요. 목소리에 대한 부분은 한번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이 좀 좋으면 신뢰감이 더 가는 건 아시죠? 근데 사람의 목소리를 쉽게 바꿀 수 있나요?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데 발음을 쉽게 연습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해봤어요. 뭐냐면 아나운서를 쓰는 방법인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천장을 위아래로 때려주시는 겁니다. 아르르르르 이거 5초 이상 때려주시면 발음이 그닥 나쁘지 않은 겁니다. 자, 준비 한번 해보시죠. 준비 시작! 대부분 다 잘 되죠. 나 좀 잘 안 된다. 잘 안 되시는 분 계세요? 그러세요? 대부분 다 잘 되실 텐데 혀를 아르르르 이렇게 해주는 게 뭐냐면 안 쓰는 근육을 자꾸 써줌으로써 발음을 좀 더 정교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객을 만나시거나 중요한 어떤 미팅이 있으실 때는 아르르르 하고
하고 들어오시면 최고 좋습니다. 제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원래 이제 예전에 강의 시작할 때는 좀 저도 긴장이 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오면서 하고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죠? 볼펜입니다. 볼펜. 볼펜은 뭘까요? 입에 물고 스크립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상품 내용이라든가 오늘 내가 말해야 될 내용, 내가 자기소개 어떻게 할까? 릴렉스는 어떻게 할까? 오늘 처음 만났고 미소와 칭찬은 어떻게 할까? 이 연습을 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뭐죠? 이거는 좀 많이 흘러요. 좀 많이 흘러. 그러니까 저기 이제 골방 같은 데 혼자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대중 앞에서 하시게 되면 좀 꽂은 소녀처럼 아니 좀 광렬한 소리 들을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흘러내리니까. 근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걸 꽂고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음이 좀 좋아지시고. 두 번째,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바뀌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성악하시는 분 중에, 영어 하시는 분 중에, 연극하시는 분 중에 목소리 나쁜 분 보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앞에 있는 그 정용호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좋아요. 오늘 끝이 없이 끝까지 가보시죠. 오늘 좋아요. 끝까지 가보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돈 들인 것도 없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닥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목소리가 변성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연극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극을 하면요, 발성 연습을 합니다. 복식호흡으로요. 예이오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요. 근데 성악하시는 중에 목소리 나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뭐죠? 복식호흡에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성대두의 근육입니다. 근육도 훈련을 시키시고요. 이것이 두꺼워지면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해진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멋있게 매력적으로 바뀌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매력적인 목소리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복식호흡인데 그 성악 그런 부분인데 교회 성가대나 찬양대 이런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노래방 같은데 뭐 이런 것도 괜찮죠. 너무 탬버린만 흔들지 마시고 또 탁자 위에서만 하지 마시고 노래를 정말 복식호흡으로 노래를 많이 부르시면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이스와 사운드인데 보이스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입니다. 사운드는 뭘까요? 잡음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보이스는 내가 앞에 있는 고객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가 가장 아끼는 내 가족이고 어머님과 아빠고 혹은 내 동생이라고 한다 했을 때 이 상품을 전달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여서 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목소리가 보이스입니다. 진심으로 동일화된 거죠. 일체화된 거죠. 근데 사운드는 뭘까요? 내가 실적 빨리 내야 되니까, 내가 세일즈 업적을 빨리 내야 되니까 그냥 갖다 팔아 제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저는 보이스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정성 있는 목소리, 확신과 소신에 의해서. 그래서 때로는 고객과도 싸우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은 아직과 선입관과 편견과 쌓여있는 감정적인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앤드류 카네기라는 유명한 강철왕이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바디랭귀지입니다. 이분은 이제 복장, 외모, 시선, 표정, 제스처 자체. 다른 얘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복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내가 좋아하는 복장을 입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복장을 입으셔야 됩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입고 오신 대부분의 옷은 본인이 입고 계신, 그리고 평소에 입고 계시던, 그리고 편하게 입고 계시는 옷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은 그런 마인드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실질적인 실행은 아직 못 옮기신 겁니다. 두 번째, 외모적인 부분 말씀드렸죠. 자, 이 머리, 이마, 귀 이 부분을 덮으면 뽑지 않는 외국계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 중에 여자분이 면접을 보는데 이마를 덮거나 귀를 덮으면 머리가 뽑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왠지 아세요? 비즈니스 스타일에 안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냐면 이마를 드러내십시오. 귀를 보여주시고요. 귀를 자꾸 덮지 마십시오. 주변에 최고의 베스트 셀러리 세일즈맨들 보게 되면 여자분들은요 다 귀와 머리 특히 이제 이마를 훤칠하게 드러냅니다. 저도 이걸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이 머리입니다. 바뀜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항공 승무원들이 머리가 어떻습니까? 머리가 다 말아 올렸죠. 머리가 말아 올렸습니다. 근데 머리가 떨어지지 말라, 음식물에 떨어지지 말라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신뢰감을 던져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죠. 세 번째, 시선에 대한 부분, 시선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비법인데요.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봐야 되는데 집중을 했는데 서로 긴장이 되고
내가 더 말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중과 미간을 왔다 갔다 하십시오. 눈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기 인중과 미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 상대방은 나를 집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시선을 떨어뜨리시면 안 되죠. 아시죠?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의 시선을 놓치면 자신감이 없다. 혹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느낍니다. 시선을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중과 미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표정. 성공은? 미소. 성공은 미소다. 미소에 대한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죠? 내 내적인 자아와의 소통이 기본이 됐을 때 진짜 이 미소는 환하게 나오는 거죠.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이지를 내려놓으시고 소통에 집중을 하면 그 세이지는 결과물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스처는 최고의 바디랭귀지입니다. 자, 하이틀러가 어떻게 했죠? 하이틀러 했죠. 하이틀러가 만약 하이틀러 했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이틀러가 하이틀러 했다.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분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분 보셨어요? 자,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헌신과 존중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 뜻은 뭘까요? 폐쇄와 제약 혹은 억압의 뜻입니다. 이 바디랭귀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자, 손을 모으시고 손등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차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소통의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내용과 목소리와 바디랭귀지는 완벽히 철저하게 내가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내가 그 부분은 지식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단 한 가지라도 실행에 못 옮기면 나머지는 죄송한 얘기만 다 쓰레기입니다. 아무 의미 있는 놈. 지금 1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저한테 강의 들으신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스피치의 3요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내용과 목소리와 바디랭귀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복장 또한 외모 또한 시선 또한 표정 또한 제스처 또한 온몸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이 대부분의 초보 세일즈맨들이 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사람한테 계약서를 써낼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듣고 싶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확신과 소신을 갖고 있는가를 전이받고 싶은 거고 느끼고 싶은 거죠. 이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가? 이걸 느끼고 싶은 거죠. 뭐냐? 정말 향기나는 세일즈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향기나는 베스트 매니저님이 되시길, 지점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하면서 이제 실행 과제는 스크립트를 만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계속 롤플레이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던져지는 마지막 과제인 거죠. 그리고 세일즈맨의 성공 3요소는 태도, 말씀드렸죠. 행복도 태도, 나의 삶도 태도, 나의 인생도 태도, 세일즈 또한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태도는 내가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100만 원을 받는 게 1000만 원을 받는다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기쁨을 느꼈을 때 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변 분 정말 잘하시는 분 계시면 벤치마킹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다는 자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장, 외모, 시선 그 사람 말한 투 벤치마킹 하십시오. 그거 절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머리에서 가슴을 옵니다.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2년 전에 돌아가실 때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게 뭐죠? 미국에서 한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남아공도 아니고 머리에서 가슴이다라는 거죠. 뭐죠? 그만큼 실천이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실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겸손을 가지고 반복하시는 거죠. 이 사진은 2003년도에 재미교포를 살렸던 그림입니다. 거위가 개구리를 집어삼키는 과정인데요. 이 싸움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거위가 이겼을까요? 개구리가 이겼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위가 개구리를 삼키는 과정입니다. 개구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왜 개구리가 이겼을까요? 왜 개구리가 이길까요? 네, 비슷하십니다. 태도가 틀립니다. 태도가 틀립니다. 왜죠? 개구리는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건 뭐죠? 전심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인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부로 향하지 마시고 모든 걸 내부로 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강점과 약점에 집중을 하시고요. 약점은 보완하시면 되되 강점에 더 집중하시고 그 재능과 그 뛰어난 그 재능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놀라우신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본인을 먼저 칭찬해 주시고요. 누구보다 본인을 먼저 용서하시고 본인을 먼저 칭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역사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절대 고객은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가식이 있고 위선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믿어줄 거다? 천만에 만만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남도 바뀌기 시작하고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면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시더라도 그 부분들을 깨끗하게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이겨내시면서 성장과 더불어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면서 희망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정리해 가시는 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강의였고요. 유익한 말도 많았고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간다는 그 말을 꼭 명심해서 거리가 멀다고 하셨잖아요. 그 실천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정말의 가슴에 와 닿았고요. 앞으로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를 좁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강의였었어요. 그리고 배울 점이 많았고요. 실천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가서 1시간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객과에 가서 제가 한번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제 자신과의 그 일도 굉장히 성취감을 더 많이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